네.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또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 반자유 세력을 향해서 항전의 의지를 가져라라고 하면서 김문수, 그다음에 김형석, 이진숙 등의 사람들을 전면 배치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과 또 야당과 계속 싸우려고 할까요? 오늘 한겨레 칼럼, 성한용 기자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야당과 싸움만 하는 이상한 대통령. 이렇습니다. 예. 야당과 싸움만 하면 좋겠는데 야당과 싸움하면서 경제 구조 다 흔들어놨어요. 경제 구조 다 망가뜨렸어요. 저는 사실 법사위 하기 전에 기재위 했습니다. 네. 경제가 살아나질 못해요. 경제가 살아난다며 상저하고 이 얘기를 계속 노래로 불렀어요. 네. 노래가 나오질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낮았고요. 네. 하반기엔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예. 물가는 4.3%를 넘어서서 물가가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의원님 경제는 1.4% 밑으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최하예요. 이런 상태에서 세수는 최고로 부족해요. 예. 작년에 60조가 부족하다는 게 예. 말이 됩니까? 문재인 정부 때 예.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흑자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 60조가 부족하다는 건 도대체 뭐라고 해서 경제 다 망가뜨렸죠. 네. 의료 대란으로 의사 구조 다 망가뜨리면서 국민 생명이 다 죽어가죠. 이제 코로나로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네.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 사적 이익은 다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그 최혜병 사망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죠. 예. 마약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나오죠. 이거는 완전히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네. 범죄인 행위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예. 국민을 향해서 기본으로 이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예. 최혜병 사건이 야당하고 싸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국민이 사망했는데 우리 군인이 그리고 그 수사를 외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에다 기본적으로 또 야당하고는 안 먹히는 거죠. 네. 정치해야죠. 거기다가 야당이요? 아니 여당의 한동훈하고 싸우잖아요. 네. 저는 한동훈 얘기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2년 반 남았어요. 네. 2년 반 남았고 예. 이제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싶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얘기라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라도 들어라. 이런 상황이 되면 한동훈 대표까지도 반국가 세력 범위에 포함이 찍히지 않을까. 여당까지도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문수 예. 노동부 장관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고 예. 그리고 김형석 뭐 이런 사람들이 노동부 장관, 방통위원장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민족에 대한 그 잘못된 왜곡,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니혼진이라고 얘기하더만요. 네, 뉴라이트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뉴니혼진, 네. 가면을 쓴 위장 니혼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식민지 시대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따위 말을 하면서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이 세상이 네. 도대체 누구에서 나온 건가? 저는 그따위 정도는 말을 하면 안 돼라고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죠. 예. 네. 이 정도 말은 하지 말아야지 예.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런 말까지 하게끔 조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그것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자는 니혼진입니까? 뭐 제가 어떤 언론에 보니까 네. 뉴라이트가 아니라 네. 뉴니혼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속보가 나와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의료개혁,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 오랜만에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 이게 메시지가 나와야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인 칭찬도 아니고요. 예. 이게 상식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 예. 온 정치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에 맞춰야 돼요. 제가 만든 구하라법도 마찬가지로 네. 보통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배운 법조인이라고 하는 카르텔이 그걸 네. 모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 국민의 목숨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그래도 말이라도 하니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니 참 다행이다. 이런 말에도 우리가 감격을 해야 되니 얼마나 상황이 엄혹한 거냐. 그런 말해야 될 김문수 같은 인간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김문수 후보자하고는 과거에 인연이 있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분하고 인연이 없는데 네. 과거에 노동운동하고 네. 그리고 학생운동하시고 하실 때 공동 아유 나이가 달라요. 나이가. 네, 그분은 할아버지고요. 저는 젊어요. 아줌마고? 네. 아유 무슨 소리세요? 젊어요. 나이가 다르고요. 네. 근데 이 과거의 얘기 듣기로는 노동운동 뭐 지역운동하면서 지역의 공동체 육아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정상적이었다고 하던데 네. 전혀 사람이 그 극우로 발을 담그고 나더니 예. 뭐 사람이 완전히 반민족적인 사람이 사람이 됐습니다. 됐어. 저는 반민족적인 사람은 우리 김용만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반민족적인 발언, 반민족적인 행위 이런 사람들은 정부 요직에 갈 수 없다라고 네.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예. 너무 동의합니다. 네. 꼭 통과시켜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구하라법처럼 6년씩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빨리빨리 처리해서 네. 이런 말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독일은 지금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90살, 100살이 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해서 더 이상의 나치에 그 협력하거나 부역했던 자들이 해를 보고 생활할 수 없도록 하는 그 교훈을 우리는 왜 똑바로 배우지 않는지 저는 그런 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네. 행위, 네. 그래서 혐오, 모욕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예. 독일 예.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했어요. 제가 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소녀상에 대해서 철거해야 한다. 네. 위안부 할머니 자발적인 그 돈 벌러 간다. 돈 벌러 갔다 이런 것을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 반민족적 발언을 하고 예.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처벌한 조항이 우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표현의 자유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만들어서 그런 자들은 역사의 이름으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네. 네. 역사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법으로 주셨- 만들어 처벌하겠습니다. 네.